어머니, 이번 설에는 내려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괜찮다. 초인종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시골집에서 오순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농부들이 바쁘게 일하던 가을은 지나고 추운 겨울바람만이 텅 빈 논밭 위로 휩쓸고 지나갔어요. 집 마당에는 늦가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사가가고 있었지요. 오순 할머니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설날마다 방문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하나둘 시골 방문을 미루더니 결국 아예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기 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번 실망할 때는 직장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전화는 더욱 뜸해졌고 결국 할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서글픔부터 떠올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부엌에서 떡국을 뭉글뭉글 끓이며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자식들을 기다리고만 있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한밤중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던 남편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자식들을 키우고 도시로 보내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은 세월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자식만 잘 되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도시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전화로 목소리만 전할 뿐 얼굴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창문 밖으로 눈길을 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내가 바라는 건 크지 않아. 그냥 살아있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이윽고 떡국이 다 끓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어요. 자, 오순아. 올해도 너 혼자 떡국 한 그릇 먹고 하루 버티면 되는 거다. 이름까지 불러가며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목구름이 치밀어 오르려고 했어요. 떡국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만 허전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옛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어린 자식들이 재롱 부리던 사진들이 바래진 채로 껴 있었죠. 그땐 참 소란스럽고 행복했었지. 할머니는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울고 웃던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고요함과 외로움뿐이라니. 할머니가 그렇게 물끄러미 회상의 시간에 잠긴 순간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워낙 한적한 시골이라 작은 소리에도 민감했지요. 혹시나 자식들이 찾아온 건 아닌지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으로 다가가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사람 계십니까? 택배 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어요. 명절이면 가끔 자식들이 선물 대신 택배로만 마음을 전한 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택배 기사가 건네준 상자는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보낸 곶감 세트였어요. 상자에는 둘째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따뜻한 메모 한 줄조차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보내주니 고맙긴 한데 차라리 손편지 한 장이 더 좋았을 텐데. 조금씩 실망과 아쉬움이 쌓인 채 할머니는 상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곶감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고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거라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나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할머니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설 명절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고민하면서도 매년 반복된 이 상황에 나름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고요한 설날 아침이 지나가려는 찰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첫째 아들 성진.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 성진이에요. 지금 혹시 집에 계시죠? 그렇지. 오늘이 설인데 어디 갈 곳이 있겠니?
눈길도 녹지 않은 시골 구석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쥐었어요. 아들 성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어색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을까 마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가슴 한편엔 이제야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솟았죠. 엄마, 오래간만입니다. 문 앞에는 첫째 아들 성진이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며느리와 어린 손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밝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손자는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손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래.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얼굴 보니까 정말 좋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자는 형식적인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 반가워 보이지도 않았지요. 이미 시골집에 오기 전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고자 서둘러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허름하지만 깨끗이 정돈된 거실로 들어가니 성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집 상태가 여전하네요. 좀 수리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술이라니. 여긴 혼자 살기엔 충분해. 예전보다 만방비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나쁘진 않아. 할머니의 말 끝에 며느리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아직도 이렇게 사느냐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죠. 성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은 인사도 드릴 겸 사업 관련해서 조언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사업. 뭐가 사업을 한다니. 언제부터 그런 걸 준비했니? 이미 다 큰 아들이긴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할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을 보탰어요. 저희가 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요. 근데 자본이 좀 필요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엄마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대부분 돈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학자금, 결혼자금, 집 장만 자금 등. 그때마다 할머니는 가진 돈을 쥐어짜서 보내주었고 정작 자신의 노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죠. 성진은 이내 작게 웃으며 손바닥을 비볐어요. 엄마도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잠깐만 투자 개념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성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반응도 살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으로 시선을 돌린 채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자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세뱃돈은 안 주세요? 설인데.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할머니 댁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공식이 굳어진 듯 가족 모두 당연한 듯 바라보는 기색이었어요. 할머니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도 겨우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너부터 세배해볼래? 아, 그냥 주세요. 세배까지 해야 돼요. 손자의 영혼 없는 답변에 할머니는 가슴이 시려웠어요. 이제는 그런 의식조차 귀찮다고 느끼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났죠. 성진은 무마하려는 듯 할머니 등을 살짝 두드렸어요. 엄마. 애가 아직 예의가 서툴러서 그래요. 요즘 세대가 다 이런 걸 어색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이 단지 손자의 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과 손자의 마음이 이미 시골집을 돈이 나오는 집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방 한쪽 장롱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세뱃돈이라 생각하고 가져가거라.
많진 않아. 그 광경을 본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러면서 성진을 향해 눈짓을 주었는데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왠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죠. 마치 이 정도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할머니는 오래된 솥에 설렁탕을 끓였어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었죠. 시골집에선 제법 귀한 식재료였지만 오랜만에 자식들이 왔으니 정성껏 해주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은 네 사람. 묘한 긴장감 속에서 국물을 뜨는 소리만 오갔어요. 성진이 먼저 숟가락을 놓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지금 집이랑 텃밭이 어지간히 넓은 거 아시죠? 사실 그 땅이 개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만약 엄마가 그 땅을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이 땅을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저희가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설렁탕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나야 늘 니들 잘 되길 바라지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는 서운함과 불안함이 교차했어요. 이미 여러 번 돈을 보냈고 그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았으니까요. 한참 망설이던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뱉었어요. 너희는 내가 가진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성진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방어 기제를 발동하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런 말은 좀 서운하네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부모 재산을 자식이 이어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들 잘 되면 부모님도 자연히 편해지는 거고,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평생 애써 키웠건만 이제 와서 받는 건 사랑이나 존중이 아니라 투자 유치 요구뿐이라니. 손자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관심 바뀐 듯 했어요. 식탁 위 설렁탕이 식어가고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돈뿐이겠지. 지금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너희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성진은 갑자기 할머니 손목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어려운 시기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도시에서 사업하려면 집 담보 없인 대출도 안 나오고 엄마가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달라.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아니? 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식, 집 장말 전부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니? 그래도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뻤단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가 날 엄마로 대하기는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구나. 그 말에 성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표정을 굳히고 손자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식탁 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할머니의 마음엔 이미 커다란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설날이지만 시골집 안은 더없이 살벌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할머니는 중간중간 억지로라도 부엌에서 과일을 내오고 차를 권했지만 가족들은 무언가 계산에만 몰두한 듯 담담했어요. 결국 갈등이 극에 달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진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대뜸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시내 부동산에 잠깐 들러서 물어봤는데 여기가 개발 확정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하던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이 땅을 어떻게 써먹을지에만 관심이 있음을 절감한 거예요.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미소 짓지 않고 엄숙한 목소리로 성진을 바라봤어요. 그래. 너 말대로 땅값이 오른다면 좋겠지. 그런데 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땅은 너가 태어날 때부터 뭐 발로 뛰놀던 곳이었고 네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지킨 곳이란다. 여기는 내 가장 소중한 추억과 인생이 깃든 터전이다. 성진은 그 말에 살짝 기가 죽은 듯 했지만 며느리가 다시 나섰어요. 어머님, 추억은 추억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안 팔거나 안 활용하면 나중에 아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자 손자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더니 할머니를 보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아빠도 힘들고 우리 카페도 빨리 차려야 해요. 할머니는 그때 손자의 눈빛에서조차 정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심하게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도시에서 잠깐 시골에 내려오기만 해도 신나게 뛰놀며 할머니, 짱 좋아. 라고 외치던 손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뱉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더 듣고 싶지 않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두마. 갑작스러운 단호함에 가족들은 적잖이 놀란 듯 했어요. 성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돈 너희 입에선 그 말밖에 나오지 않으니 이제 내 결심도 단단해지는구나. 설날 밤 오순 할머니는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자식들이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할머니 가슴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여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는 찬 기운이 가득했지만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달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옛 추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계셨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언젠가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자고. 그 말대로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때 뒤편에서 성진이 살그머니 나왔어요. 그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밤에 어디 불편하세요? 다냐고 묻기엔 너가 밖에 있구나. 내가 자식 걱정할 나이는 지났나 보다. 성진은 괜히 움찔했어요. 할머니가 전혀 웃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진은 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어요. 사실 도시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사업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해요. 할머니는 성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여전하지만 이번만큼은 가슴 깊은 상처가 그대로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지 않았니? 왜 항상 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돈 얘기만 꺼내니? 그건 미안해요. 그래도 엄마 말처럼 엄마와 아버지가 날 키워주셨듯이 이제 저도 제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싶었다고요. 성진은 속마음을 토로하며 가슴이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엉켜버린 감정의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없었어요. 넌 내가 널 키워주고 응원해온 걸 안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단다. 자식으로서의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 그런데 넌 나에게 지금 그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니? 성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더 노력할게요. 이번엔 정말 엄마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여버렸네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려는 걸 꾹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집과 땅을 너에게 쉽게 넘겨줄 순 없어.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네 아버지의 유산이고 너희가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보금자리였어. 그 의미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단다. 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뒤로 한 채 천천히 마당 가장자리를 돌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는 한껏 심기가 불편한 듯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명절 연휴 둘째 날 아침 오순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어귀를 산책했어요. 한적한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할머니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불안했어요. 이대로 자식들과 완전히 갈라서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더 줘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서 성진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제대로 말을 못해? 우리가 이 시골집 따내지 못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 난 진짜 한계야.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잖아. 더 강하게 나가야 하나? 아니면 진짜 포기해야 하나? 그들은 할머니가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듯 서로를 탓하며 날 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할머니는 그 장면을 안방 문틈 사이로 지켜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가 원하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마음을 다잡고 마루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멈췄죠. 성진도 할머니의 눈물을 보곤 당혹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대화를 들었단다. 네가 말한 따낸다는 표현 참 거북하게 들리는구나. 며느리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릴 뿐이었어요. 이제 됐다. 너희가 원하는 건 결국 내 재산이라는 거 이젠 명확해졌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의미와는 너무나 달라서 마음을 접어야겠다. 그러자 성진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사업이 잘 되면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도 그 말 수십 번은 들었다. 이번 한 번, 마지막 한 번. 근데 돌아오는 건 늘 내 허전한 마음과 파탄. 난 너희의 빚이었다. 이제 더는 반복하기 싫구나. 눈물마저 마른 듯한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중 손자가 거실 한편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난 세뱃돈 못 받아요? 진짜예요? 손자의 말은 할머니가 겪는 절망을 대변하듯 돈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초점을 잃은 듯 허탈하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세뱃돈 가져가렴. 하지만 더 이상의 정과 사랑은 기대 말 거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으니. 성진과 며느리는 당황스럽게 서로를 쳐다보며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며칠 뒤 연휴가 끝나자 성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시골집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할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더 머물 수도 없었고 도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삿짐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성진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조용히 눈을 깜빡였어요. 이제 자식과의 정을 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묻겠다. 진심으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지만 그 또한 어색한 기운을 느낀 듯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결심한 듯 담담히 덧붙였어요. 이미 내 재산은 내 스스로 쓸 곳을 정했단다.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 남은 삶은 나 자신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이들과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돈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성진 부부는 할머니의 단호함 앞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벼운 눈인사만을 교환한 뒤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 차가 먼 길을 돌아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할머니는 전혀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게 마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며칠 뒤 할머니는 마을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할머니가 직접 써내려간 문서가 있었어요. 재산의 큰 부분을 지역복지기금에 기부하고 일부는 작은 복지회관 신축 비용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해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가 가진 걸 내 자식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나도 한때는 이웃의 작은 도움으로 살았기에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사회에 퍼졌어요. 오순 할머니,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이런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마을에서는 작은 환영회 비슷한 모임이 열리기도 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자식들과의 인연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난 여기서 당당하게 살겠다. 그 후로도 성진 부부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할머니는 무심하게 잘 지내냐 정도만 묻고 구체적인 돈 이야기가 나오려 하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더 이상 옛날처럼 설레지 않았죠. 이미 할머니는 정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옆집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영위하기 시작했어요.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여하기도 하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아갔어요. 이젠 나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내게 필요한 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일이지 돈 문제가 아니란다. 이후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작게 음악회를 열고 할머니에게 초대했을 때 할머니는 떠들썩한 무대 위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해요. 그 노래 가사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구수한 음색과 정서가 모두의 마음을 울렸지요. 우린 모두 스스로 빛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오순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주었고 할머니는 고마워요. 모두. 라며 쑥스러워했지만 여느 때와 다르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과의 갈등이 아물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찾은 길은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로운 행복과 자유를 발견한 거지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가는 거다.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그 말처럼 오순 할머니의 새 출발은 홀로서기의 기적을 보여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귀감이 되었어요. 한편 자식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했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 이미 그들이 차지하던 자리는 비워진 지 오래였어요. 이제 그 자리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성진 부부는 사업에 실패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살기 바쁜 모양이래요. 반면에 오순 할머니는 기부한 재산 덕분에 마을 복지회관이 새로 세워지고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죠. 사람들은 그곳을 오순관이라 부르며
할머니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어쩌다 성진이 시골집을 찾는 날이면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차와 밥을 내주지만 이전처럼 너가 필요하다면 다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진 않아요. 대신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누고 너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다음엔 그냥 빈손으로 오너라. 라고 말하곤 하죠. 그 말 속에는 돈과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손자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야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 또한 품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제 굳이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과 자립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과거에 꿈꾸던 행복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얻은 이 자유는 더없이 소중하구나. 오순 할머니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예전의 아픔과 상처는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것들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사, 봄이 되면 피어날 들꽃들, 그리고 겨울이면 창밖에 수북이 내릴 눈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요. 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설날이라는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보여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치열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단절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단절이 반드시 불행의 결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더 많은 이들과 따뜻함을 나누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음을 오순 할머니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식과의 연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 할머니는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었답니다. 마을 이웃과의 교류, 문화 행사 참여, 독서와 글쓰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서 전에 없던 웃음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설날이면 굳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면 되니까. 이 한마디에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반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그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오순 할머니가 마침내 찾아낸 해답이었어요. 그리하여 설날에 찾아와 세배는커녕 돈만 뜯어가려 했던 자식들과의 갈등을 끝내고 당당히 연을 끊어버린 오순 할머니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결심과 그 결심을 통해 펼쳐지는 눈부신 순간들을 안고 말이지요. 언젠가 자식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떠나 참된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할머니 역시 따뜻하게 맞이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오순 할머니의 삶은 오롯이 오순 할머니를 위한 것일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려가는 소설이다. 더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이 말처럼 할머니는 외로운 명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진짜 행복을 주도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 결말은 결코 씁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결단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할머니 자신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답니다. 그 모습은 이후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자유를 찾은 어르신으로 불리곤 했어요. 이렇게 오순 할머니의 설날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은 개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나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가꿔가는 여정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연을 끊는 결단이더라도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끝없이 휘몰아치던 갈등의 태풍 속에서도 결국 오순할머니는 고요하고 따뜻한 자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족과 함께했을 때 느끼지 못한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